구독 안 한 어둠의 구리들 구독 꼭 눌러주세요. 끄고! 안녕하세요. 창작멘토 복만혁 편집자입니다. 필력이 좋아지려면 무조건 유료 연재 중인 작품을 결제해서 봐야 하나요? 웹소설 작가가 되려면 웹소설을 유료로 봐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해드릴게요. 웹소설 작가가 되고 싶은데 복만여를 포함한 강사들이 전부 웹소설을 읽으라고 하네? 찾아보니 웹소설은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네? 여기서 유료 웹소설을 보지 않는 사람을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이 없음. 두 번째, 돈이 아까움. 돈을 쓰기 싫음. 1번의 경우 제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바꿔드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돈이 없다도 다양한 레벨이 있겠죠. 정말 냉정하게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소설 집필은 일반계인가요? 예체능계인가요? 작가는 예술가인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체능계입니다. 예술이니까, 창작이니까. 분야에 따라,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예체능을 하려면, 예체능을 전공하고 예체능으로 돈을 벌어 먹고 살려면 지출이 필요해요. 값비싼 악기를 사야 할 수도 있고 비싼 레슨비를 내야 할 수도 있고 유학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소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훨씬 적게 들죠. 다른 종목보다.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데 이미 있잖아. 강의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 훨씬 많아요. 교재 널려 있는데 얼마 안 해. 예체능 치고는, 예술 치고는 싸게 먹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체능까지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학생이거나 학창 시절을 지났겠죠? 그쵸?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엄청 잘하려면, 성적을 확 올리려면 교과서만으로는 부족하죠. 문제집이 필요해요. 더 많이 풀어볼수록, 더 많이 실제로 문제가 나올 만한 좋은 걸 접할수록 성적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교과서로 상위권 유지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교과서만 본 사람과 문제집을 사서 많이 풀어본 사람, 성적이 더 좋은 쪽은 확률적으로 어느 쪽일까요? 이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얘기하는 내용을 듣고 몇몇 분들은 좌절하실 수도 있어요. 댓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지금 자기 상황이 밥값이 없어. 본가에서 나와 사는데 월세 내느라 허덕여. 보증금이 없어서 고시원 살아. 지금 빚이 엄청나게 있어. 지금 본인이 생활보호 대상자야. 부모님이 생활보호 대상자야. 지금 이 상태라면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작가는 언제든지 될 수 있어요. 능력이 있다면, 실력이 있다면. 작가는 굶으면서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물론 수문학 쪽보다는 웹소설 시장이 대비하기가 수월하고 사실 구멍이 좀 큰 편이죠. 그리고 수익을 얻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오히려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느린 것 같으면 그거를 못 견뎌내요. 당장 통장에 빵꾸가 나는데 어떻게 판타지를 쓰고 어떻게 로맨스를 씁니까? 극사실주의 소설을 쓸 것도 아니고. 힘들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돈이 없다면 다른 일로 돈을 벌어서 글 쓸 환경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작품도 읽고 밤에 글을 써서 차근차근 작가가 되는 겁니다. 혹시 미성년자여서 유료 구매가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진지하게 부모님을 설득해 보세요. 웹소설이 독서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좋겠죠. 굳이 따지자면 이 북마녀도 나이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세대일 수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부모님 생각에도 게임보다는 소설 읽기가 나을 테니까 이 점을 강조해 보세요. 미성년자인데 집이 가난해서 용돈을 받지 못해. 이럴 정도야. 이 경우는 제가 함부로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 상황이 너무 힘들다면 뭐 유료고 무료고 따질 게 아니죠. 그럴 땐 뭐라도 있는 게 낫겠죠. 작가의 꿈을 조금 뒤로 두고, 조금 뒤에요.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뒤로 두고 학업에 열중하는 게 맞습니다. 기초 교육을 졸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상황일 테니까. 그렇죠?
하지만 유료를 보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이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이 돈이 아까움 쪽이죠. 내 돈 쓰기 싫은 거죠. 돈이 없다면서 담배는 못 끊어. 골초야. 돈이 없다면서 스벅 골드 회원이야. 돈이 없다면서 넷플릭스, 티빙, 왓챠,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 플러스 구독을 몇 개를 하고 있어. 뭐 별거 하지도 않으면서 어도비 포토샵 그거 구독료 365 이거 내고 있고, 돈이 없다면서 게임 현질은 오지게 많이 해. 캐릭터 이만한 날개가 황금 투구 막 이런 거 쓰고 있어. 돈이 없다면서 배달료 꼬박꼬박 2천 3천 원 내면서 시켜 먹어. 돈이 아깝다, 돈을 쓰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있는 돈을 다른 데 많이 쓰는 거죠. 돈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니 여러분 중 다수는 돈이 없지 않습니다. 자신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출을 줄여서 웹소설을 읽고 공부해야 할지 지출, 수입을 잘 생각해 보세요. 콘텐츠를 보려면 돈이 듭니다. 콘텐츠를 공부하려면 돈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이렇게 반박을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일반 문학작품은 도서관에서 공짜로 다 빌려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웹소설 시장이 떼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웹소설이 도서관에 몽땅 다 들어가 있으면 과연 매출 규모가 지금만큼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아몬드, 달러구트, 채식주의자, 피프티피플, 작년 서울대 도서관 대출 상위권이었거든요. 그게 다 팔렸다고 생각해봐요. 당연히 더 버는 거야. 도서관에서 100만 번 대출되어도 작가한테 들어오는 돈 한 푼도 없어요. 공짜로 볼 수 있는 작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무료 작품보다 유료 작품이 훨씬 재미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웹소설 시장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유료 웹소설을 봐야 하는 실무적인 이유. 무료보다 유료를 봐야 하는 이유, 이번엔 실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웹소설 시장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웹소설은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풀리는 정식 연재 웹소설 따라가기. 두 번째, 기무, 매열무 등 프로모션 무료 이용권 쓰기. 세 번째, 자유 연재 플랫폼에서 무료 연재만 보기. 특히 남성향 장르, 판타지, 현대 판타지, 무협, 이런 장르들은 유료화를 했다 한들 거의 한 권 정도, 25화 정도가 무료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 봐도 여러 작품을 볼 수 있는 게 사실이죠. 이렇게 무료로 볼 수 있는 통로가 꽤 다양하다 보니까 많은 작가 지망생들이 아니 이렇게 무료로 보면 되는데 왜 자꾸 유료 작품을 보라고 강요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3번, 자유연재만 보면 뭐가 문제일까? 보통 편집본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 오탈자, 맞춤법 틀림, 비문, 온갖 문제들이 걸러지지 않은 원고를 보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평균적으로 당연히 이런 문제들은 편집본이 덜해요. 아예 없진 않아. 근데 확실히 덜해요. 지망생들의 원고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흐름이나 속도감을 운용하는 스킬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그대로 보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출판사와 계약하고 유료 플랫폼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수정하고 퇴고하고 그리고 편집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해결되어서 나가요. 여러분이 유료로 보는 작품들은 다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 작업이 된 후반 작업이죠. 후반 작업이 된 원고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지만 자유연재 플랫폼 무료 연재만 되어 있는 이 원고들은 날것이란 말이에요. 독자들은 그 원고를 봐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작가 지망생이고 그 읽기 행위가 공부잖아요. 분석이잖아요. 공부로서는 시간 대비 효과가 너무 낮다는 말입니다. 지금 자유연재 플랫폼에서 뜨는 소재가 무엇인가? 당장의 트렌드를 확인하는 작업은 될 수 있지만 필력 향상에는 딱히 도움이 안 됩니다. 같은 지망생끼리의 원고보다는 당연히 더 높은 레벨의 원고를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건 두 번 말하면 입이 아프죠. 남성향의 경우 한 권이 무료이지만 나머지는 유료화 상태인 작품, 그러면 이 작품은 어느 정도 셀렉이 된 좋은 작품이니까 그런 작품의 무료 회차만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유료화 된 후에 회차에서 어떻게 진행을 했길래 독자들이 쭉 따라갈까? 어떻게 연동률이 일정하게 유지된 걸까? 이걸 무료 회차에서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2번 기무, 매열무, 프리패스 이런 거 기성 작가들의 작품을 따라가면서 매일매일 보면 괜찮을까요? 여기는 이제 원고는 괜찮지. 그런데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료로는 정주행이 불가능해. 한꺼번에 못 봐. 회차로 끊든 건으로 끊든 웹소설은 기본적으로 장편입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에피소드 구간마다 탁탁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기무로 찔끔찔끔 한 회차, 매일 한 회차씩 이렇게 봐가지고는 그 이어지는 분위기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머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걸 중간까지 기무로 계속 공짜로 따라간 거야. 맨 앞 내용 어땠는지 생각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무슨 떡밥 있었는지 생각나요? 안 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의 정식 연재 작품은 안 될까요? 정연 작품은 일반 유료 작품과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정연 작품이 더 좋다, 일반 유료 작품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어쨌든 정연 작품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료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정연일 때 작가 입장에서 조금은 돈 문제로 여유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연 작품도 미리 보기 수익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측에서 같은 정연이어도 수익 사이즈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정식 연재 자리는 몇 구자밖에 없잖아. 자리가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거지. 일반 유료 작품이 디폴트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의 흐름과 감성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웹소설을 이제 접한 왕초보다 지금까지 충분히 보지 않았다. 웹소설을 쓴 지 얼마 안 되었다. 여기에 포함되는 지망생들은 무조건 읽기 시간을 만들어야 하고 특히 유료 작품을 보셔야 합니다. 즉 웹소설의 흐름과 감성, 소재 등등 솔직히 잘 모르고 문장력도 약하고 웹소설에서 원하는 문장 스타일에 적응해야 하니까. 반대로 나는 솔직히 웹소설 고인물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이미 본 게 너무 많잖아. 이 내서재 열어보면 웬만히 남아있어. 봤던 걸 다시 열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좀 더 시간을 조절하면서 봐야죠. 왜? 지금은 글을 써야 하는 시점이니까. 여기까지 나가지 않고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것. 무료 독자와 유료 독자는 다릅니다. 돈을 안 쓰는 독자와 돈을 쓰는 독자는 달라요. 우리는 돈을 쓰는 독자에 맞춰서 글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료 웹소설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 봐야겠죠. 읽어야 그 유료 독자의 마음을 잡을 수 있겠죠. 오늘 제가 해드린 얘기는 무료 웹소설을 읽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료보다는 유료 쪽을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데뷔를 해서 출간을 했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작품에 돈 쓰기 싫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지금 여러분이 쓰는 돈이 여러분이 미래에 벌어들일 돈에 영향을 줄 겁니다. 투자다, 공부다, 정보 수집이다 생각하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마녀는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종이 울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